네 번째 시간인데 벌써 교과서는 200페이지예요. 많이 했네요. 자, 넘기셔서 203회 뭘 이거에 법인세 종류가 4개다. 우리는 청산소득만 빼고 1번, 2번, 4번은 다 합니다. 우리 미완료도 하고 토지 양도도 다 합니다. 여러분요. 넘어가 주시고요. 소액주주 1% 미만을 소액주주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지배주주는 그냥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와 그 사람들의 친족을 지배주주 등이라고 부릅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중소기업의 정의는 빠른 속도로 합니다. 너무 쉽죠. 중소기업의 정의는 1번 해당 사업이니까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면 다 중소기업이에요. 여러분은 뭐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닐 거고요. 박스에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 여관, 그 다음에 주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올해 처음 나왔어요. 시행규칙에 무도장 운영호 뭐 이런 거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가끔 질문하는데 여러분 칠판 우리 회사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은 법인세 신고한다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아나요? 그죠? 그러면 대답.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자,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은 법인세를 내야 된다. 비영리법인도 당연히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알았죠? 추록본에 보시면 제가 여기다 빼먹어서 추록에 보면 20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이러면서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서면 2팀 391 2006년 2월 20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알았나요? 추록본은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자유야, 그죠? 다만 저 같으면 보겠어, 그죠? 왜 안 볼 이유가 없잖아. 그냥 보면 되니까. 규모 기준은 우리나라 업종이 44개가 있고요. 주업별로요. 여러분 거기에 매출액이 나오죠. 그죠? 매출액. 여러분 너무 쉬운 거. 이 매출액은 평균 매출액인데 여러분 빨리 이건 올해 2024년 매출액을 말하세요? 아니면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에요? 빨리요. 너무 쉽다. 요 중소기업을 따질 때 요 매출액이 넘어가면 중소기업이 아니고 안 넘으면 중소기업이잖아. 맞나요? 요 매출액은 빨리요. 올해 매출액이야? 아니면 직전 3년 평균이에요? 응? 자, 다 같이 이걸 아직도 강의할 때마다 느껴. 아직도 너무 많은 분들이 직전 3년이래. 그건 난 정말 죽고 싶다, 여러분. 이게 직전 3년이에요? 이 매출액이? 이게 직전 3년이야? 어느 정도는 여러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세상이라 저같이 늙은 놈이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뭐 저한테 회계사님 공부해서 뭐예요? 뭐 집 하나 사요? 뭐 맞는데 그래도 아직 월급을 받고 다니시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죠. 그죠 여러분요. 칠판 잠깐 보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요. 그죠? 법인세를 계산할 때 배우는 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에 의한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 정의도 있고 세법에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중소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 기본법은 당연히 직전 3년의 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세법은 올해 당해년도의 매출액으로 따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기본이잖아, 그죠? 이 기본도 안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수업이니까 이건 올해 2024년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 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칠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빨리. 2023년에는 기준 매출액이 안 넘었는데 그죠 여러분요? 올해 넘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봐요. 중소기업이 아닌데
작년까지 중소기업이다가 올해 갑자기 아니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해 중소기업에 딱 요렇게 처음 넘었죠. 그죠? 규모가 넘었으면 요 넘는 거랑 해서 앞으로 3년간,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27년 합하면 토탈 4년이죠. 4년도 계속 그냥 중소기업이다. 이게 유예라는 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중소기업이다가 올해 매출액이 넘어서 아니면 유예가 된다. 유예 기간에는 그냥 상관없이 넘어가. 그럼 빨리요. 여기서 2028년부터는 어떻게 돼? 이때는 요 매출액이 넘어가면 중소기업이 아니고 안 넘어가면 중소기업. 알았죠? 매년 매출액으로 따져. 또 유예기간 끝나면 계속 중소기업이 아니래나 미쳐. 매년 매출액이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봐야지 빨리. 이 회사가 매출액이 넘었어. 그래서 2028에는 중소기업이 아니야. 그런데 2029년에는 여러분이 다시 매출액이 줄었어. 그러면 중소기업이잖아. 맞지 여러분? 그리고 또 다시 봐. 2030년에는 또 매출액이 또 늘었어. 그럼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은 요때 이걸 또 유예라고 자꾸 주장을 해. 여러분 잡으셔. 유예는 한 번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칠판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왜 어렵냐면 여러분은 봐. 2018년에 입사를 했다고 이 회사에. 입사할 때는 중소기업이 아니었어. 그러다가 매출액이 다시 뭐 줄고 했어. 그래서 이게 돼. 그러면 여러분은 뭐야? 옛날부터 이미 한번 유예를 받았었잖아. 맞지 여러분? 그지?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 이해돼? 특히 세무사 사무실은 여러분 세무조정은 매년 바뀌잖아. 바뀔 수 있잖아. 새로운 데 가면 옛날에 여러분 걸 모르니까 여러분은 이미 중소기업의 유예를 한번 받았는데 이걸 모르면 또 중소기업을 받아버린다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알았죠? 유예는 한 번만이다. 반드시 검토하자. 알았나? 옛날에 이미 이런 거라 한번 유예가 있었나 봐야 된다. 이것만 잊지 마요. 제가 말하는 것만 챙겨. 그럼 에라 안 생겨. 알았어요? 유예 조심해. 여러분 올해 매출액이라는 것도 제발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면 뭐 209페이지 맨 위에 어려워. 합병이라는 얘기가 나와. 여러분 칠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그죠? 여러분이 봐요. 여러분이 10월 1일 날 합병을 했어. B법인을.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은 A라는 법인인데 10월 달에 합병을 하면 봐. 10월인가 10, 11, 12는 요 여러분 회사는 A, B일 거고 요 기간은 A의 매출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1년의 매출액을 우리 법에 보면 환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유권 해석이 나와? 그냥 여러분 잡아요. 여러분이 연도 중에 어떤 기업을 합병하시면 법에는 환산하는데 유권 해석이 나와서 환산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A법인 손익계산세 매출액은 9달 거는 A법인 거고 그 다음에 10, 11은 A, B 합한 거 그냥 장부상의 매출이 있죠. 그 매출로 가지 환산하지 않습니다. 책 읽으면 머리 아파. 그냥 이렇게 써 있어. 아셨어요? 환산 안 해. 이건 큰 차이가 있어. 환산 안 하면 환산하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환산하면 중소기업이 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210페이지에 여러분 여러분 회사가 연말에 자산 총계가 5천억이 넘어가면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요건은 매출액이 안 넘어야 되고 연말에 자산이 5천억이 안 넘어도 돼야 되고요. 독립성 기준으로 가요. 1번에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건요. 여러분 밑에 박스 동그라미 1번 5초만 빨리 읽어요.
동그라미를 읽었으면 혹시 당연하지만 연필이 있으시면 거기 직전 연도 종료일이라고 돼 있다. 맞아요? 그냥 연필이 있으면 그냥 직전을 화살표로 당해 연도 당해라고 바꿔도 돼요. 설명할 테니까. 칠판 봐요. 자, 여러분 2024년 연말에 여러분이 A라는 법인인데 여러분의 지분을 60% 갖고 있는 게 B법인인데 B법인이 이게 자산이 5천억이 넘어가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5천억이 넘어가는 회사가 A법인의 지분을 각 30% 이상 가지면서 최대 주주면 요 B는 요 주주 때문에 중소기업이 아닌 것.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독립성 기준이라고 불러요. 이해를 했어요? 이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많아.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여기 B에서 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지도할 때 야 너는 내가 5천억이 넘어가잖아. 요게 올해 말 5천억이라고요. 올해 말로 교과서의 직전은 이 지금 법의 인용이 중소기업 기본법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러고 세법은 올해 말로 자산이 나는 5천억이 넘어. 근데 내가 니네 회사인 최대 주주잖아. 30%. 너는 무조건 중소기업이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란 얘기예요. 이게 독립성 기준이라는 얘기고요. 알았어요? 잊지 말고. 동그라미 2번은 관계기업이라고 불러요. 시간 없어. 어려워요. 중소기업은 뜻밖의 공부하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오세요. A가 쉽게 B를 60%를 갖고 있어요. 지분을. 그러면 우리는 부를 때 A를 지배기업이라고 부르고요. B는 종속기업이라고 불러요. 세법에서. 그리고 이 둘을 합한 걸 우리는 관계기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봐요. 이 회사 A의 기준 매출액, 중소기업 따지는 매출액은 1,000억이고요. 여기는 800억인데 올해 매출액이 여기는 800억이고요. 여기는 400억이래. 그럼 여러분 지금 각자로 따지면 기준 매출액이 매출액보다 크니까 중소기업인데 이게 이러면 관계기업은 지배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라고요. 그럼 합산하면 빨리 여기 요 기준 매출액보다 크죠? 그래서 A법인은 이게 독립성의 기준, 관계 기준에 걸렸다 그래서 A는 중소기업이 아닌 거예요. 됐죠? 이것도 유예돼요. 5초 안에 들어. B는 중소기업이에요? 아니에요? B는 중소기업이에요? 아니에요? 재밌죠? 제가 수십 개, 수백 개를 물을 거야. 여러분은 몇 개나 맞추는지 해봐. 10% 못 맞힐 텐데, 여러분. 그지? 10%? 5%도 못 맞힐 텐데. 그쵸?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공부하고. 힘들어도요. 그쵸? 열심히 해보세요. 그쵸? 열심히 해보세요. 대답은 하면서 B는 중소야 아니야? 이것도 대답 못해. 여러분이 인간이면 중소기업 같죠? 아니야. 관계기업이라는 거는 두 회사가 똑같다. 그래서 똑같이 아니야. 아니라고. 숫자 바꿀 거야? 숫자 바꿀 거야? 숫자. 자. 또 5초 안에 대답. A, B는 중소기업이에요? 아니에요? 응? 합하면 매출이 얼마야?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야. 중소기업 같아, 그지? 근데 A와 B를
누가 매출액이 더 많아? 그러면 이 기준 매출액은 매출액이 더 많은 얘를 기준으로 가니까 둘 다 중소기업이 아니야. 이해해요? 꼭 지배기업의 기준 매출액을 따라갈 것 같지? 아니야. 되셨어? 이런 게 써 있어. 그래서 이 관계기업은 여러분이 공부 안 하시면 절대로 몰라. 피상적으로 보시면 모른다고. 그러니까 읽어보라고. 긴 밤. 알았나요? 읽어요. 공부하시기 전에 여러분 전문가 못 되고. 이런 것 때문에 212, 13에 숫자 넣어서 사례 돌렸잖아. 맞죠? 읽어요. 집에 가서 긴 밤에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 됐어. 자, 216페이지 여러분 거기 밑에서 6줄에 10%원 주라고 돼 있고요. 칠판 이 얘기 안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여러분 아까 틀림없이 중소기업의 유예는 올해 처음 넘어가면 올해와 앞으로 3년에서 4년간 유예라고 그랬어. 맞아요? 뭐라고 써 있나 볼게. 2024년 9월 11일 요게 법이 입법 예고에 따라 2024년부터 중소기업의 유예 기간을 그죠? 3년에서 5년, 코스피 코스닥은 7년으로 연장합니다. 올해 늘어난 거. 여러분, 이거는요. 이 법은 올해 11월 12일 날 공포됐습니다. 개정 연도 중에 바뀌었습니다. 빨빨 칠판 보세요. 요게 3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바뀐다고요? 몇 년? 5년.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규모 기준이 걸려서 늘어난 기업은 올해와 플러스 5년이니까 5, 6, 7, 8, 9, 2029년까지고요. 여러분이 코스닥이나 코스피면 이게 7년이니까 2031년까지도 중소기업이에요. 오케이? 올해 처음 넘어갈 때 이건 연도 중에 이미 법이 바뀌었습니다. 되셨습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 이전에 유예된 거는 토탈 4년이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 첫 해를 포함해서 6년, 첫 해를 코스피 코스닥은 8년간 유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무지하게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알았죠? 뜻밖의 어려운 조문이야. 이 수업을 듣는 분이 기도합니다. 난 여러분이 이 수업 듣는 분들은 회사에서 오신 분들은 중소기업이 아니길 기원해요. 큰 기업에서 오셨기를 바라고요. 세무회계사무소 분들은 어쨌든 이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해서. 그리고 218페이지에 가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법인세나 저특법의 내용 보지 말고 어마무시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기업과 중기업은 볼 거 없고 뒤에 가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때문에 합니다. 뒤에 가서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우리나라 세법은 중소기업이 아니면 중견입니까? 그 다음에 대기업입니까? 라고 갈라지는데 여러분 빨리요. 가운데 4번만 읽으세요. 4번만. 4번 읽으세요. 자, 세법은 중소기업이면 이렇게 하고요. 중견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중견은 잡아요. 칠판. 중견이라는 이 정의는요. 일단 뭐야? 일단 뭐죠? 그죠? 웃기죠? 직전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이 넘어가면 중견이 아니야. 그럼 이걸 우리끼리는 대기업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중소기업은 아닌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이 안 넘으면 중견인데 첫째 중요할 거 뭐 얘는 올해 매출이 아니라 직전 3년이고요. 둘째 좀 전에 중소기업은 관계기업을 합산했죠. 이건 관계기업 합산하지 않아. 오로지 내 매출액으로 따지는 거야. 이해했나요? 외워. 내 매출액이
올해가 아니라 직전 3년이 평균이 3천억이 안 넘으면 중견, 넘어가면 대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만 연구인력 개발비 R&D만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을 5천억이라고 잡고 있어요. 공제율들이 달라서 그렇고요. 또 칠판 보세요. 우리나라는 공식 명칭이 여러분 대기업이라는 공식 명칭은 빨리 여러분 없어요. 그럼 법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다음에는 중소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너무 길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부를 땐 보통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그러니까 중견과 대기업을 부르는 용어는 일반 기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법의 명칭은 중소 중견 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일반 기업. 그러니까 일반 기업의 표현에는 중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 중견이 아니니까 중소 중견은 빠지고. 알았죠?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표현은 없어요. 이런 용어도 기억하시고요. 자꾸 물어. 왜 이러냐? 내가 알게 뭐야, 씨. 그지? 이렇게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만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죽을 만큼 IFRS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놈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은 중소기업이라도 회계처리 특례가 없어요. 다 하셔야 되고요. 다만 여러분에게 그냥 넘어가면 이 함수가 아니잖아. 225페이지 거기 네 번째 박스 읽어줘요. 장기연불조. 오호. 자, 칠판 편히 봐요. 참 재밌죠. 이 수업을 IFRS 하는 회사만 듣는 게 아니라 세무회계사무소, 세무법인 일어서서 이런 IFRS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 듣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세무회계사무소에 다니시는 분들, 세무사 회계사님들 이분들도 들어. 그러니까 일반회계도 한번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야. 여러분 봐. A라는 법인이고요. 여기는 비상장이야. 그래서 회계가 일반 회계 기준이에요. 국제회계를 안 해. 근데 이 회사가 CB 전환사채를 발행해. 그러면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죠? 현재 가치가 있어. 현재 가치가 이게 액면가는 100억인데 뭐 현재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90억이야. 뭐 이렇게 되면 전표를 이렇게 끊어요. 현금은 100억이 들어왔다. 대변의 전환사채는 100억이다. 그 다음에 요 현재 가치와 뭐 이런 거에 그 차액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상환 할증금이다.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럼 요게 차변에 이걸 전환권 조정이다. 원래는 여기에 전환권 대가라고도 있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게 현재 가치 회계거든. 현재 가치를 해가지고, 그죠? 회계 처리가 뭐 어쨌든 이렇게 떠서 전환권 조정은 전환사채에서 차감하고요. 요거는 부채고요. 요거는 뭐 자본으로 간다 이래요. 이런 게 일반의 회계야. 국제 회계 기준은 뭐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럼 여러분, 이 자체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재 가치 회계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일반 회계 기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장기 연불 조건, 장기 금전 대차 거래 등의 채권 채무 평가는 여러분 저 A가 A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명목을 할 수 있다고 써 있죠. 맞아?
현재 가치 회계를 안 해도 된다고 써 있는 거잖아. 다시 칠판. 이 A가 중소기업이면 기억해요? 당연하지. 이건 회계니까 이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야.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잡는 거. 그 중소기업이면 현재 가치 회계를 하지 말래잖아. 근데 여기가 제목이 연불로 사거나 금전대차 거래 등이라고 써 있잖아. 맞아? 칠판. 이건 지금 전환사채 회계 처리잖아. 그럼 이거는 이 등에 해당돼서 중소기업은 이런 할증금 이런 걸 안 해도 돼? 아니면 이 전환사채는 등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이 회계 처리를 해야 돼. 둘 중에 하나야. 하나 찍어. 전환사채 발행하면 이것도 이렇게 무조건 현재 가치로 해야 돼? 아니면 이 특례 조항에 따라 안 해도 돼? 대답 5초. 빨리 해요, 안 해요? 물론 마음대로 변명해도 돼. 회계사님, 저는 일반회계 기준 몰라요. 괜찮아. 나중에 공부해. 그냥 찍어봐, 그 대신에. 감으로. 등이라고 써있죠? 그죠? 전환사채가 장기 연불 조건이나 장기 금전 대차 거래는 아닌 거야. 뭐 장기 금전 대차 거래라고 보려고 해도 돼. 아니야. 그럼 결론이 뭔데? 그냥 가. 이 등은 무조건 없어. 그냥 장기 연불하고요. 장기 금전 대차 거래만 현재 가치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중소기업도 이 회계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회계야, 여러분. 알았나요? 제발 공부들 하세요. 공부 안 하시면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기준을 공부를 하시고요. 국제회계도 공부, 양쪽 다 잘하자는 얘기야. 이해해요? 다만 이 수업은 IFRS로 현란한 국제회계 기준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내가 지금 회계학 강의를 듣는 거에 헷갈릴 거야. 회계학을 먼저 잡아주고 세무조정을 때릴 거야. 그래서 이 수업은 중요한 수업이에요. 알았죠? 기가 막힌 수업인 거예요. 넘어가세요. 227 잡아요. 여러분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면 이 서식이 메뉴에 별지 31호죠. 이 서식을 붙이고 중견이면 맨 오른쪽 동그라미 4번에 위에다 동그라미 하면 중이고 밑에 동그라미 하면 적이고요. 여기에 부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다음 페이지에는 여러분이 중견이면 맨 오른쪽에 적에다 동그라미 치면 중견이고요. 부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소도 아니고 중견도 아니다. 맞아? 그럼 대기업이죠? 그럼 이 슈트는 안 붙이는 거야. 이 서식은 중소와 중견만 붙이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2월가세 보지 말고 세무조정 안 합니다. 이 수업의 특징 세무조정, 소득처분 이런 거 안 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하지. 이런 걸 연말 수업에 와서 듣는다. 그죠? 법인세가 회계학과 다르니까 도하고 빼서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 236페이지 일단 펴놓으시고 칠판. 자, 이제 설명하는데 아이고 힘들어. 자, 혹시 모르실까봐 여러분 이 책이 1년에 몇 권 정도 나가는 줄 알아요? 이 책이 거의 최하 3,000권이 나가요. 3,000권이. 앉아 계신 분 깜짝 놀라지? 3,000권이 나가. 유료로. 어마어마하게 본다는 거죠. 또 상당수는 책 안 사고 또 봐. 왜? 책이 작년 책이 있거든. 그러니 책값이 아까우니까 그냥 수업만 듣는 분도 수도 없이 많아. 이 책으로 공인회계사 회의 가서 제가 회계사님들 20년째 결산 강의를 제가 이 책으로 하고 있어요. 무지하게 많은 세무사님들도 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업이야. 그러나 극복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알았죠? 버텨내세요. 칠판 쓰지 말고. 세무조정은 너무 잘 알죠? 1번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법인세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손익계산서에 결산서에 당기순 손익이 나오죠.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 당기순 손실에다가 우리는 세무조정을 하죠. 그래서 요놈에다가 더하고 빼요. 더하고 빼면 차가감 소득이라고 부르고, 차가감 소득을 구해서 여기서 기부금의 한도 초과를 더해주고, 기부금이 전년도께 한도 초과가 2월 공제되면 한도 초과는 더하고 2월 공제를 빼면 이놈이 세무상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부금 잊어버리면 그냥 당기순이익에다가 회계하고 세법의 차이를 더하고 빼서 세무상 소득금액을 구한다 이렇게 배우고, 이 세무조정하는 시트가 지금 보고 있는 15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15호는 회계하고 세법의 차익을 취합하는 서식이고, 지금 맨 위에 써 있는 게 바로 넘기면 나오지만 요놈이 3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라는 거 나오죠. 그죠? 다음 페이지에 나오잖아. 239가 이게 3호인데 법인세 과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라는 게 3호죠. 그래서 3호가 총괄 서식인데 세무조정은 15호에서 해서 3호로 날려라. 그리고 세무조정이 입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을 더하고 손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을 빼라. 뭐 이런 기본적인 얘기는 결론 뭐 오늘 안 한다. 알았죠? 이런 걸 오늘 하게 생겼어? 이 아까운 시간에, 그지? 이 아까운 시간에. 그냥 밥 먹기 전에 한 5분 남아서 하는 얘기야. 요렇게 해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구해냈고, 빨리요. 넘버 2. 여기다 뭐래?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이렇게 각사업년도 소득에서 2월 결손금하고 소득공제랑 뭐 비과세를 뺀대. 근데 여기서 소득공제 비과세 없어, 여러분이. SPC 아니면. 그러니까 전년도에 요 각사업년도 소득이 마이너스를 우리는 결손금이라고 부르고, 요놈은 앞으로 몇 년? 15년 이내에 2019년 것까지 발생된 건 10년 이내 2월 되니까 2월 결손금을 빼면 이놈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결손금은 뭐야? 15년이나 10년간 2월 되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얘를 관리하는 게 한 장 넘기니까 240의 서식이 50호 갑호 서식인데, 가운데 보면 여러분 2월 결손금 계산서라고 나오죠. 이게 몇 년도에 결손금이 얼마 있었다, 그 이후에 얼마가 공제됐다, 얼마가 아직도 공제가 남았다. 16번은 10년이나 15년 이내에서 공제가 된다. 근데 17번은 넘어가서 공제가 안 된다. 칠판. 그래서 올해 2024년이면 우리는 2023년에 세무조정계산서 50호 갑호에 동그라미 16번이 올해 공제되는 결손금이라는 얘기야. 이해했고? 아유, 우리 엔장 이런 걸 누가 몰라? 이렇게 해서 50호 갑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칠판 보면서 아까 했으니까 이 과표에다가 세율을 때리는 게 산출세액이고, 빨리요. 과표가 2억 200억 3천억 넘어가는 거에 따라 9%, 19%, 21%, 24%.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초과노진 세율이다. 그죠? 여러분요. 전 정권,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세율이 10, 20, 22, 25를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1%씩 인하돼서 이렇게 됐고,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는 아직 몰라. 그죠? 탄핵이 기각될지도 어떻게 알아? 그럼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 맞나요?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는 몰라. 다만 쳐다보는 우리 입장은 기가 막히죠, 여러분요. 그죠? 국민은 죽어가고 있다는데, 기업들은 망하는데, 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네끼리 잡아넣어 말어 저렇게 싸우고, 그걸 하루 종일 텔레비에 틀어서 그저 언론에다 띄우는 아이고야, 저 베라먹을 언론기관들은 뭐 하는 거야? 하루 종일 틀고 앉았고, 그죠? 국민이 죽든 말든, 그지?
지네 방송은 살아야 되니까. 에? 그죠? 이게 나라야, 이게. 이게 나라야. 전 정말 쪽팔려 죽겠네, 이런 나라 사는 게. 그렇죠?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해. 정치인과 언론은요.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 하자고요. 공부하자고요. 그래서 이런 거. 다만 어떻게든 간에 어쨌든 뭐 그냥 또 뭐 기각되더라도 몇 년 지나면 다음 정권은 이 세율을 올릴지 줄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올해까지는 이게 왜 이 세율이 중요해? 이 세율이 있어야 이연법인세가 나오니까. 여기다 지방세 더한 걸 평균세율이라고 그러고 그놈이 이연법인세 세율이에요. 이렇게 나오셨고요. 아까 또 했죠. 이미 결정세액은 아까 했잖아. 요렇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빼면 이게 결정세액이고요. 실제로 내야 되는 건 결정에다가 기납부세, 중간에납과 원천징수된 걸 내고 납부할 때 분납한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세는 요 과표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뺀 거에 요거에 지방세 세율을 때린다라고 그랬고, 농특세는 세액공제 감면 중에 법인세를 빼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에 대해서 20%를 때린다. 뭐 이런 거 다 했네, 그렇죠? 이런 거 기본적인 얘기들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247에 가면 요 15호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가면 3번과 6번에 따라 소득처분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 유보냐, 상여냐, 배당이냐, 기타 소득이냐, 기타 사회 유출이냐, 기타냐. 6번에는 유보냐, 기타냐 이런 거. 아이 누가 몰라? 손익의 귀속 시기 차이가 유보고 상여배당 기타 소득은 부당행위 때문에 소득세를 때리고, 기타라는 건 자본거래들에 때리고, 기타 사회유출은 그냥 사회유출되거나 법인 상대방 특수관계인이 법인일 때 부당행위다.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요런 얘기들이 소득처분이라고 배우시고요. 251페이지에 가서 맨 밑에 서식이 50호 의로라고 하는 서식은 뭐야? 자본금 적립금 의로 서식은 지금 칠판에 썼지만 세무조정이 소득처분이 유보라는 게 뭔데? 회계와 세법의 차이거든. 귀속시기 차이거든. 세법과 회계의 귀속시기 차이를 이 유보만을 관리하는 표가 50호 의로죠. 맞죠? 그래서 요 의로로, 유보로 이연법인세를 잡는 거라니까. 이놈이 유보들만 기재되는 표가 50호 의로시고요. 이런 것도 다 하시고요. 또 넘어가서 어디 나와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가면 55호 서식은 여기서 소득처분이 임직원 상여, 개인주주 배당, 친족들 기타 소득 나오면 소득세를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니까 부당행위들이 발생해서 상여배당 기타 소득이면 원천징수를 해서 이놈을 내년도 4월 10일 날 갖다 내거든. 왜 10일이냐면 법인세를 3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니까 요 상여배당 기타 소득을 3월 말에 준 걸로 봐서, 여러분 원천세는 그 다음 달 10일이잖아. 10일 날 원천세 내기 때문에 국세청에다가 55 서식을 내서 동그라미 4번, 요 4번 금액이 5번 내 3월 말에 준 걸로 봐서 2025년 4월 10일 날 낼 거니까 관할세무서는 요 55호의 동그라미 4번이 4월 10일 날 들어오는지를 본다고. 안 들어오면 그때 날리는 거야, 가산세까지 해서. 이게 뭘 어려워.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소득처분이고, 그리고 267 와우 드디어 법인세. 오케이? 이연법인세. 여러분 이거 아마도 무지막지하게 도움될 겁니다. 이연법인세 강의는. 알았죠? 그래서 오전에 4시간 동안 여러분 아니 3일 동안 한 100페이지 해야 되는데 4시간에 266 했으면 많이 나온 거죠?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이제부터.
알았나요? 진짜 강의는 요 5강부터입니다. 이연법인세부터 잡고 갑니다. 그냥 강의가 아니라 본질적인 이연법인세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연법인세 세무조정은 거의 처음 배울 거야. 회계사들도 무지 물어보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대. 다 알려줄 테니까. 5강부터는 260일 좀 천천히, 말도 천천히 해서 법인세, 이연법인세랍니다. 오케이. 4강까지 끝.